My hobby is soccer. Do you wanna soccer play with me? No, I am your girl. 자동차의 고민을 해결하는 김반장님 도와줘요. 오늘의 시간, 사회초년생 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자동차에 대한 기본 상식. 빰빠밤. 먼저 첫 번째 질문. 사회초년생 분들이 차를 살 때 신차는 좀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고차를 사자니 고장이 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김반장님 기준에서는 신차를 사는 게 맞습니까? 중고차를 사는 게 맞습니까? 이거는 그 전 세계적인 우리 IOC 기구에서 정해준 기준이 있습니다. 네. 좀 잔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은 자본주의야? 네, 맞습니다. 본인이 취직한 회사의 어떤 연봉? 그렇죠. 오늘 딱 명확하게 선 그어드릴게요. 네. 본인 연봉 4천 이상 새 거 사세요. 새거. 네, 지르세요. 용기 있게 할부로 지르세요. 결국 돈 있으면 무조건 새거 사는 것이 좋다. 그렇죠, 그렇죠. 이래라 요. 자, 그럼 일단 평균적인 분들, 한 연봉 3천대 출발하시는 분들, 새 차가 좋을까요? 아니면 중고차가 좋을까요? 본인의 연봉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금액선의 중고차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절반 정도랑 한 1,500대 그 정도. 1000에서 1500 정도. 1,500, 한 많다 하면 한 2,000 정도. 예. 그 정도 때라면은 뭐 아반떼나 K3 뭐 준준형급으로 봤을 때 AS 남아있고. 예, 이제 AS가 뭐 일반 보증까지 남은 차는 그 금액대가 좀 힘들 거고. 걸죠. 5년에 10만 구동 보증 남아 있는 정도로 하시면은 큰 무리 없이 운행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K5 MX 모델이나 뭐 그런 차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도 그 금액선에 들어가는데, 그런 차들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반 보증 살아 있어도 거의 대부분 분들이 그게 고장인지 모르고 그냥 쓰시다가 보증기간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네. 이게 심지어 어떤 문제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그렇다고 하면은 평균적인 연봉보다 이제 조금 낮으신 사회초년생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에게는 좀 어떤 차를 추천을 드립니까? 한 500에서 800 정도 되는 아반떼들이나 네. K5 가스차. 두 모델을 뭐 추천하는 이유가 있나요? 유지비가 저렴해요. 유지비. 예. 유지비라고 하면은 뭐 기름값을 말한가요? 아니면 세금을 말한가요? 아니면은 뭐 전반적인 전체 내용을 말합니까? 전체적으로 뭐 네. 기름, 세금, 수리비, 뭐 고장 확률도 낮고 막 그런 것들, 타이어도 더 싸고 뭐 그렇게. 보통 사회초년생 분들이라고 하면은 유지비 면에서 가장 저렴한 경차를 좀 추천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만약에 제 딸이 사회초년생이 돼서 사회에 나간다면 저는 경차는 절대 안 사줄 거거든요. 저도요. 왜냐면 위험하잖아. 저는 위험도보다는 제가 경차를 한 1년 반 정도 업무용으로 이제 타고 다녔었는데 운전이 너무 힘들어요. 힘들다는 게 뭔 말이죠? 만약에 이 똑같은 길을 같은 운전자가 뭐 S클래스를 타고 갔을 때 운전하는 것과 경차를 타고 가는 것과, 이거는 차에 따라서 운전 실력을 바꿔버릴 수 있겠구나. 그렇죠. 운전 실력이 뛰어난다고 생각했는데도 저조차도 운전하면서 힘든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는 경차 할 거면 차라리 엑센트나 뭐 그런 소형 승용차, 그게 훨씬 낫다. 출력적인 부분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내 딸한테 막 이런 생각했을 때는 안 사주고 싶은데, 네네. 만약에 저는 제 아들이다 하면 저는 사줄 거예요. 왜? 저 닮아서 운전 뭐 처음부터 잘 할 것 같다 싶으면은 그만큼 또 저렴한 게 없어요. 주차비, 공유주차장 50% 할인해, 톨게이트 50% 할인해. 그래서 이상. 일단은 뭐 연봉대별로 따진다고 하면은 연봉이 높으신 분들은 좋은 차, 그 다음에 중간급 뭐 한 3천에서 4천 이 정도 되시는 분들 기준에서는 뭐 중고차로 사신다고 한다면 보증기간이 살아있는 그런 차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연봉이 이제 조금 낮게 책정되신 분들께서는 수리비나 유지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아반떼급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중형차에서 가스차 그런 정도로 이제 좀 추천을 드린다는 내용인 것 같고, 그러면 두 번째로 요새 사회초년생 분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걸 워낙 잘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충분히 검색을 하고 오시는데 실질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선택을 한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반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차들은 좀 사회초년생 분들이 안 샀으면 좋겠는데 굳이 기어이 이런 차를 사더라, 이런 건 좀 피해주라, 그런 게 있습니까? 기능이 많은 차들, 네네. 구조가 복잡해서 네네. 보장률이 높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는 차들, 네네. 그거 사셔가지고 수리비 200만 300만 나오면 월급 받은 거 통으로 박아야 되는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간지잖아, 그게 자세잖아요.
아반떼 탈 거면 야 그랜저 타야지, 그랜저 탈 거면 제네시스 타야지. 차라는 게 그러잖아요. 좀만 더 보태면 좋은 거 탈 수 있을 것 같고, 좀만 더 보태면 옵션 추가할 것 같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굳이 비싼 걸 사지 말아라. 네. 우리 김 반장님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옵션, 아 이거는 이 정도만 있으면 됐다, 그런 게 있습니까? 네, 딱 기본 세트가 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내비, 후카, 열선은 솔직히 있어야 돼. 내비, 겨울철에. 후카, 열선, 그다음에 사이드미러 접이. 네, 접이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하이패스는 뭐 없으면 싸지로 달면 되고. 뭐 스마트키는 없어도 솔직히 차 뭐 네. 그게 없어요. 제 차도 지금 세대잖아요. 에어컨도 사실 뭐 프로토 아니고 다이얼 방식도 쓰는데 불편함은 없고. 다이얼이 훨씬 쓰기 편하죠. 저 같은 경우는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 좀 추천하지 않는 차종 중에 하나는 튜닝카. 20대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차에 혹해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이거는 내가 어릴 적에 꿈꾸던 차다 싶어가지고 차를 사러 오는데, 저희가 딜러 입장에서는 그런 차 사면은 안 사요. 그냥 저희는. 제가 경험이 있잖아요. 예.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양가를 그러니까. 떠는 시절이 있었어요. 아 근데 이거를 무시할 수 없는 게, 그때는 그때가 이뻐 멋있어. 제가 그때 카센터를 운영하던 시절에 네. 양카를 전 샀었거든요. 타가지고 밟으면 왕 하고 막 앞에 슈퍼차저 픽 하고 막 그런 차였는데 일주일도 안 돼갖고 엔진 깨졌거든요. 안 사요. 그냥 저희는 딜러가 딱 해갖고 와 이 차 보십시오 하면서 시운전 시켰는데 바랑바랑 하면 이제 환상에 젖어드는 거지. 아 미쳤어 이거 진짜. 이거 타고 이제 번화가를 달렸을 때 사람들이 날 다 쳐다보겠지. 쳐다는 봐요. 쳐다는 보는데 다 욕을 하고 있지. 저 이제 시끄러 죽겠네 하면서.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고, 중고차 딜러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차를 왜 사지 말라고 하냐면, 수리비도 수리비인데 나중에 팔 때 어마어마한 후회를 합니다. 그런 차는 전국에 있는 딜러들 대부분이 안 살라고 해요. 안 살라고 한다면은 뭐겠습니까? 그만큼 가격이 떨어지겠죠. 값어치가 없다는 거죠. 예. 굳이 튜닝카 사가지고 슈퍼카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올인하지 마세요. 의외로 엄청 얌전히 타면서 하시는 차들도 10대 중에 한두 대가 있어요. 그게 무조건 안 좋다고 그럴 수도 없지만 확률적으로 좀 그랬다는 거죠. 사고차를 샀을 때 뭐 사고차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건데, 일단은 뭐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장점이 있다면 장점도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골격 쪽에 사고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동일한 위치에 이제 다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리해 놓은 부위의 수리 정도에 따라서 신차 대비 충격 감소 효과가 약해질 수가 있죠. 우리가 차라는 것은 얇은 철판들을 구조적으로 강성을 버틸 수 있게끔 이렇게 수직으로 하면은 버티는 그런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 제작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반듯하게 힘을 받던 구간이 살짝 찌그러져 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동일한 부위에 사고가 났을 때 쉽게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한번 사고가 났던 차 같은 경우, 특히 프레임 쪽에 사고가 난 경우는 원래의 상태보다는 재사고가 났을 때 그걸 버텨내는 힘 자체가 적다. 그럼 그게 이제 사고 났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평소 이렇게 우리가 주행을 했을 때나 그럴 때는 뭐 직진성이랄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될 건 없나요? 보통은 그래도 직진성에는 지장 없게끔 다들 수리는 잘 해놓는다. 네, 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사고차 같은 경우 엔진 앞에가 다쳤다고 하면 그 부분이 제일 사실 사람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네. 그 엔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엔진 먹었는가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데, 그렇죠. 솔직히 엔진 먹어갖고 엔진 교체되면 좋죠. 아 이제 반장님 입장에서는 엔진을 먹어서 엔진을 수리를 해놓으면 더 좋다. 예,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엔진보다 프레임이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사고차지만 수리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건 오히려 가성비가 훨씬 좋고, 만약에 금액적으로 맞다 하면은 추천드리고, 또 렉선이나 뭐 모하비처럼 프레임과 바디가 분리된 차 같은 경우에는 휠하우스가 파손이 됐던 차더라도 밑에 프레임에서 잘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차들은 또 가격만 맞다면은 저는 또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프레임이 잘려버린다거나 그런 차들은 좀 위험성은 있는데, 약간의 미세한 판금이랄지 아까 말했던 뭐 프레임 바디 그런 차들이랄지 뭐 예외 차량이 있다는 거죠. 사고 차량이라도 예외 차량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사고차라고 해서 거르지 마시고, 이 차량이 어떤 부위에 어떤 사고가 났는지 그것조차도 보면 현장에서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는 게 좋겠네요. 볼 줄 모르면 무사고 사시고, 그죠. 차 볼 줄 알면 좀 사고 있는 거에서도 알짜배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컨텐츠는 요즘 3월달이다 보니까 사회 초년생 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차량을 구매를 해야 될 시점이고, 많이 구매하는 시즌이다 보니까 사회 초년생 분들이 신차
중고차 이런 부분에서 어떤 차를 사면 좋을지와 그 다음에 중고차를 산다면 어떤 차를 추천하는지 어떤 차를 걸러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좀 다소 길더라도 저희들의 좀 경험에서 나온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중고차 필요하신 분들, 차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 차량을 고르는 시점에서 좀 궁금한 부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셔가지고 상담 후에 차량, 정말 좋은 차량을 선택하셔가지고 정말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좋은 차량과 함께 에너지 넘치는 대한민국의 청년 일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중고차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스마트 정실장과 김반장이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중고차에 대한 고민 해결 이상 스마트 정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